자,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든 게 당연한 거야. 초이는 알았지? 네. 자, 유리함수 보자.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 일단 분모에 1차식이 있는 그런 놈들을 다루게 될 거야. 지금부터. 자, 기본형부터 볼게. 기본형 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분의 k다.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거고.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두 가지거든. 자, 요게 하나의 그래프야. 요게 하나의 그래프인데 저 분자에 있는 k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1, 3, 4분면에 존재를 할 거고 k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보면 x축, y축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물결로 좀 처리를 할게. 자, 요게 뭐냐면 우리 이거 중1 때 배운 반비례 그래프거든. 자, 그거 기억 떠올려 보면 요 빨간 놈이 x축에 다 안 닿는 거지. 자, 그래서 닿지 않는 이런 선을 뭐라고 하냐면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해요. 점근선. 이 점근선에는 가까워지긴 하는데 절대 닿지 않는 거야. 그래프가. 자, 그래서 이 기본형, 유리함수 기본형의 점근선은 이렇게 x축과 y축 두 개가 있고 이거를 x축이라고도 하지만 y 이꼴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얘도 y축이면서 또 x 이꼴 0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원점인데 요 원점이 지금 점근선의 교점인 거지. 자, 얘를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할 거고 얘가 이제 0,0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요놈에서 이제 정의역과 치역을 좀 써볼 건데 자, 간단하게 쓸게. 집합 표시 안 하고. 자, 정의역이라는 것은 좌우로 얼마나 그래프가 지나갔냐를 보는 거란 말이야. 자, 빨간 놈 기준으로 가볼게. 자, 빨간 놈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 끝으로 계속 가고 있겠지. 그 다음에 왼쪽으로 봐도 왼쪽 끝으로 계속 가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거의 다 가. 근데 딱 한 군데 안 지나가. 빨간 그래프가. 어디를 안 지나가지? x가 0일 때를 안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거야. 자, 그럼 치역은? 자, 치역은 y니까 이제 위아래를 봐야 되는데 위로 한없이 올라가고 한없이 내려가. 근데 딱 한 군데만 안 지나가. 어디 안 지나가? 오케이. 자, 그래서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될 거야. 자, 그럼 여기 이제 기본형이야. 일단 기본형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본 건데, 자, 유리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이야. 점근선의 교점 하나만 알아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고, 왜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0,0이라는 건 x 이꼴 0, y 이꼴 0이 점근선이다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원 하면 중심과 반지름, 뭐 2차 함수 하면 뭐 꼭지점 이런 것처럼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의 교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k의 부호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쭈루룩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 그래서 그래프도 나와 있고 1번에 점근선, 2번에 정의역, 치역 나와 있고, 자 3번을 보면 이거는 이제 칠판에 적진 않을 건데 절대값 k가 커질수록 점근선에서 멀어진대. 그러니까 k가 1일 때 요렇다. 그럼 k가 2면 저렇게 되고 3이면 요렇게 된다는 뜻이야. 자, 절대값 k라고 했어. 그 말은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로 k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멀어지는 거다. 그거 생각하면 돼. 2차 함수에서 a가 절대값 a가 커지면 폭이 좁아졌던 거랑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4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자, 요 식에서 양면에 x를 곱해버리면 x 곱하기 y는 k다가 되겠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x 좌표랑 y 좌표를 곱하면 k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겠지. 자, 그랬을 때 자, 거기 보면 원점과 가장 가까운 점이라고 되어 있잖아. 자, 내가 이따가 또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y = x라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어. 그러면 요거 요 점이 얘랑 가장 가깝겠지. 저 점을 얘기하는 건데 요 점은 얘랑 가장 가까운 점은 y = x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면 x 좌표, y 좌표가 같은 거지. 자, 그래서 얘랑 얘가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x는 끄나 루트 k다. 이 정도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원점. 여기서는 점근선의 교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x 좌표, y 좌표가 같다. 뭐 루트 k 뭐 이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뿌마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거기에는 k가 0보다 클 때는 뿌마, 그다음 아닐 때는 뭐 뿌마, 마뿌 뭐 이렇게 써놨고 이제 k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까지 씌워놓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오류 없이 표현을 하려고 표현을 해놓은 거고 우리는 느낌만 가져가면 돼. 느낌만 요 정도로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당연히 다 플러스일 거고 여기는 다 마이너스일 거고 여기는 뭐 마뿌일 거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 뿌마까지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느낌만 가져가자. 자, 요게 이제 기본형이라면 표준형 버릴게. 자, 표준형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함수나 그래프에서 표준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평행이동. 기본형이 평행이동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에 되게 중요한 놈이 눈에 보이는 거야. 자, 원에서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아래 제곱이다. 이게 표준형이지. 그러면 중심이 딱 눈에 보이는 거지. 자, 그러면 유리함수는 누가 보여야 될까? 눈에. 점근선 또는 점근선의 교점이 보여야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럼 얘가 이제 뭘 의미하냐? x 대신 x 빼기 m이 나왔으니까 얘는 요 놈이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놈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럼 평행이동을 했다는 건 점근선의 교점도 똑같이 이동을 했겠지. 그래서 이게 점근선이라면 요 놈이 뭐가 되냐? m,n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가 점근선이 되는 걸 거고 똑같이 k가 0보다 크면 요렇게 k가 0보다 작으면 저렇게 요렇게 이제 생겼다고 보면 돼. x축 y축은 빼고 그렸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유리함수라는 건 무조건 점근선이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네. x = 땡, y = 땡. 요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k의 부호에 따라서 1, 3, 4분면처럼 2, 4, 4분면처럼 생겼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 놓고 봤더니 요거를 딱 보면 딱 점근선의 교점이 나오는 거지. 이게 이제 표준형이다. 그거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정의역, 치역 따져보면 간단하게만 쓰면 정의역은 누가 아닌 모든 실수일까? 이렇게만 쓸게. 치역은 y가 n이 아닌 모든 실수다가 되겠지. 그래서 책에 보면
1번 점근선 나왔고 2번 정의역 지역 나왔고 자 3번 절대값 K가 커질수록 점근선에서 멀어진다. 당연히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4번 점근선 그리고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 등등 아무튼 모두가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이제 보자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점근선의 교점과 가장 가까운 점은 얘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될 거야. 기울기가 1이면서 요 m,n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되겠지 이제. 자, 그놈이랑 만나는 점이 이제 요 점근선의 교점과 가장 가까운 점이 될 거다.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주면 돼. 요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좀 할 게 있을 거야. 자, 요게 이제 표준형이었고 일반형. 자, 일반형은 그냥 뭐 싹 전개해놓은 그런 모양이었었지 지금까지. 그래서 유리함수의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렇게 생겼을 거야. 1차식분의 1차식 뭐 이렇게 생긴 게 일반형이다. 뭐 생각하면 돼. 자, 우리 원을 할 때도 일반형이 나오면 무슨 짓을 했어? 그 점이 표준형으로. 표준형으로 바꿨었어. 그러니까 근데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걸 알아내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원에서는 중심 반지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그냥 바로 뽑아내는 방법이 있었지.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점근선의 교점이랑 K의 부호를 알아내야 돼. 점근선의 교점이랑 K를 알아내야 돼. 그러려고 첫 번째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짓을 할 수가 있고 자, 근데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이 원은 2차식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였단 말이야. 얘는 혹시 뭘 것 같아? 뭐 약분도 뭐 과정 중에 하나에 있어. 민석이 영상 다 봤나? 네. 자, 유리식에서 우리 분자의 차수가 좀 커. 그러면 뭔 꼴로 바꾸라 그랬지? 대분수꼴로 바꾸라 그랬지. 이미 봤네? 초반에 봤어요. 그 역함수 그 그래프는 안 봤어요. 왜 뒤에 있는 걸 먼저 봤지? 아무튼 자, 대분수꼴로 바꾸는 작업을 해줄 수 있고 자 또는 이제 우리 대분수로 바꾸는 것도 연습 한번 할 건데 자, 우리 또 원에서처럼 그냥 안 하고 뽑아내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점근선을 어떻게 뽑아내냐를 볼 건데 자, 점근선은 언제나 x 이꼴 땡이 있고 y 이꼴 땡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x 이꼴 땡은 어디서 나오냐면 얘도 봐봐. x 이꼴 m인 거지. 그게 뭐냐면 분모가 0일 때야. 자, 분모가 0이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래프가 없는 거야. 그래서 x 이꼴 땡은 분모가 0일 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쓴다면 x는 마이너스 c분의 d 뭐 이런 놈이 되겠지. 외우지 말라는 의미로 그냥 안 적을 거고. 자, y 이꼴 땡이 뭐냐면 유리식에서 대분수꼴 영상을 봤다면 이게 몫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요거야. 이 x의 개수들만 보면 돼. 그래서 y 이꼴 c분의 a 요게 이제 점근선이 될 거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점근선 알아냈고 그 다음에 k의 부호 알아내야 되는 거지. 그냥 k 값 자체를 알아낸다고 생각해도 되고 자, k의 부호 알아낼 때 자, 우리 대분수꼴에서 생각하면 이게 대분수꼴인 거잖아.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요게 몫이고 요게 나머지라고 그랬어.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대분수꼴로 성실하게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얘를 0으로 만드는 걸 위에다가 대입하면 된다. 요거 기억나야 돼.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나머지 정리라고만 적을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 뭐 요게 있다.
되니까 해보자. 자, 요놈을 일단 대분수꼴로 한번 바꾸는 짓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뽑아내는 것도 한번 해볼 거야. 일단 대분수꼴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 정석적인 방법은 x 플러스 1로 묶어가는 거지. 자, 그것도 한번 해볼게. 다들 안 본 거 같으니까. 자, 왜냐면 약분이 돼야 돼, 이렇게. 약분이 돼야 돼서 x 플러스 1이 나오게 일단 만들었고, 그러면 2x 플러스 2야.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1이 와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쪼개라는 거야. 그러면 2에다가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다가 되는 거지. 뭐 요 모양대로 쓴다면 2를 뒤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점근선을 알아낼 수가 있어. 자, x 이꼴 마이너스 1, y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요 놈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분수꼴로 바꾸는 거를 약간 다르게 해볼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분모는 이렇게 있는데, 자, 몫을 찾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몫을 볼 때 이 개수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2지 2. 그러니까 딱 봐도 2로 묶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2가 몫이 될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냐?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숫자가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놈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딱 나오는 거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제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걸 알고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뽑아내는 방법. 자, 그냥 뭐 바꿀 필요 없이 점근선 먼저 뽑아낼 건데, x 이꼴, 자, 분모가 0이어야 돼. 마이너스 1. y 이꼴 요 개수를 보는 거야. 1분의 2 해서 2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k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위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 마이너스 1을 바로 위에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다가 나오겠지. 그러면 점근선 나왔지, k의 부호 나왔으니까 그래프까지 다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반형으로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당연히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지만 뭐 할 줄은 알아야 되고, 이렇게도 하지 마. 이렇게 바로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바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부족하니까 우리 이렇게 바로 점근선이랑 K 뽑아낼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굿. 자, 그리고 미리 약간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마플로 숙제를 하고 있는데 마플 밀린 사람도 있다고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영상도 제대로 안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마플을 내가 이렇게 쭉 봤더니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 이게 다 필요한 거냐라고 얘기하기 힘들 만큼 너무 많아.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이상하게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만 풀어봐도 될 거를 막 상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들도 되게 많거든. 너무 많거든. 그래서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택권을 줄 거야. 첫 번째는 그래도 나는 다 푼다. 난 세상에 있는 문제를 다 풀고 싶다. 그럼 다 풀 거고, 아, 좀 그렇다. 그러면 짝수번만 풀게 할 거고, 아이씨, 난 지금 뭐 그거 할 시간도 없는 것 같다 싶으면 안 풀어도 돼. 자, 이따가 각자 마음을 딱 결정을 해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해서. 그 대신 그 마플을 안 풀어도 될 정도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 파도 될 정도로 만들어 놓을 거야. 일단 요것만 파도 될 정도로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 대신 이제 본인이 뭐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거나 제대로 안 들은 거는 제발 이번 주말에 다 해결을 해버려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형 얘기를 했고,
일반형 오른쪽에 유리함수 일반형의 역함수라고 나왔거든.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 자, 물론 뭐 표준형으로 돼 있는 것도 일반형으로 바꾸려면 바꿀 수는 있지. 근데 이제 일반형으로 돼 있다고 치고 자, 우리가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너무 쉬워 구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 어떻게 구할 거냐면 너무 간단한데 이게 fx면 이 역함수는 자 cx랑 b는 그대로 놔둘 거고 얘네만 서로 바꿀 거야. 근데 바꾸면서 부호도 바뀌어.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요게 역함수야.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만 살짝 바꾸면서 부호도 바꿔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는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 요거 이제 기억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유리함수가 겹치려면 K만 같으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내가 칠판에 안 적을 거고 거기 자 우리 2차 함수도 A가 같으면 겹치는 거지. 평행이동만 생각하면 A가 정확하게 같아야 되고 뭐 이런 대칭도 좀 시켰다. 그러면 부호는 달라도 숫자만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대칭 이동까지 좀 생각하면 절대값 A가 같다면 얘는 이제 겹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유리함수는 뭐가 중요하냐? K가 중요한 거야. 평행이동만 생각한다면 K가 명확하게 딱 같아야 되고 대칭이동까지도 생각한다면 이제 부호는 바뀌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절대값 K가 같으면 된다고 써놨는데 아마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평행이동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K가 같으면 된다 정도로 일단 기억을 해주면 돼. 이따가 문제도 하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손가락에 유리함수의 대칭성 나오는데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거야. 자, 요거는 알면 문제가 되게 쉬운데 모르면 할 게 없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자, 유리함수는 혼자 스스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야.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유리함수는 어떤 점에 대해서 무조건 대칭이거든. 그 점이 어떤 거냐? 점근선의 교점이 될 거고 어떤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야. 어떤 직선이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끄마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프 하나 다시 그려보면 대부분 책에는 이제 점근선이 점선으로 나와 있을 텐데 나는 그냥 물결로 하고 있는 거야. 자, 내가 뭐 빨간 놈만 하나 그려볼게. 자, 이런 놈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딱 봐도 얘는 스스로가 이 점에 대한 대칭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유리함수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란 말이 나오면 걔는 무조건 점근선의 교점인 거야. 그러니까 점근선을 알려주는데 돌려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직선 얘기할 건데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이래. 자, 요놈에 대해서 대칭이지. 이렇게 대칭이고 또 하나 이렇게 요놈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대칭 관계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유리함수는 스스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점근선의 교점, 직선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요거 아니면 요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 이거 말고 다른 대칭성은 없어. 그래서 그냥 무조건 요걸로 들어가면 된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문제를 좀 들어가 보자. 자, 118번이고. 자, 유리함수 그리고 뭐 정의역, 치역, 점근선까지 다 구하래. 뭐 아까 연습 한번 해봤는데 또 하는 거야.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자, 바로 점근선부터 뽑아낼 거야. 자, 글루인 점근선 x는
y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 지금. 카메라도 알고 있어. 카메라도. 계수만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그래서 1분의 2야 1분의 2. 자, 그다음에 K를 뽑아낼 건데 K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지? 그럼 K는 누가 돼? 3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양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네. 이 K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 게 좀 있고. 자, 그러면 점근선 내주 한번 그려볼까? 자, x 이퀄 1, y 이퀄 2. 그 다음에 양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 고 할 수 있고. 자, 그럼 정의역은 누가 아닌? 1이 아닌. 치역은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모든 실수인데 내가 그냥 안 쓴 거야. 내가 안 썼다고 뭐 서술형에서 이거 안 써서 감점당했어요. 내 탓을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2번 봐볼게.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자, 이것도 바로 뽑아낼 거야. 초인. 그래, 하면 된다니까. 집중하면 돼. 자, K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지. 그러면 0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대충 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겠지.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거고, 치역은 3분의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 근데 이제 K에 대해서 내가 좀 할 얘기가 있어. 이제 K라는 것은 이제 명확한 문자라고 얘기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우리가 A라고 얘기하는 건 명확하게 X제곱의 개수인 거지. 이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 근데 유리함수는 분수잖아, 분수. 분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분의 k가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오늘은 2가 좋아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k는 명확한 숫자라고 보기는 힘들어.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 땅 쳐다보지 말고. 자,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이 다음에 나올 문제 중에 겹치는 거 찾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k의 부호뿐만 아니라 정확한 값도 알아야 되잖아.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여기서 볼 것은 내가 얘를 대분수꼴로 바꾸긴 할 건데 이 짓을 한번 해볼게. 무슨 짓이냐면 요 x의 개수를 1로 한번 만들어 볼 거야. 1로. 자, 그래서 위아래에다가 3분의 1을 곱해볼게. 자, 이거는 너네는 할 줄 몰라도 돼. 그냥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 3분의 1을 곱하면 이거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로 만들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이렇게 이제 되겠지. 자, 그러면 3분의 2x에다가 9분의 4야. 근데 얘는 9분의 3이거든. 그러면 9분의 1을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3분의 2 더하기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라고. 자, 점근선은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위아래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는 짓을 했어도 점근선 마이너스 3분의 2, 점근선 y는 3분의 2 똑같지. 근데 k가 바뀌어 이렇게. 그렇지? 자, 그래서 이따가 이제 볼 건데 k라는 건 명확한 숫자가 아니야. 그래서 겹치는 거 찾을 때 말고는 부호만 찾으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k 값이 필요할 때 아니면 부호만 찾으면 되는 거고, k는 분모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분명히 바뀔 수는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지금 좀 얘기를 하자면 이따가 한 번 더 하겠지만, 자, 요거
지금 K가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왔지. 예. 근데 특이하게 요 분모의 x 개수가 3이지. 그러면 얘를 3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1이 딱 되는 거지. 그래서 이따가 문제를 볼 건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분모 x의 개수를 1로 맞춰줘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 개수만큼 다시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찍자.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볼 거야. 자, 119번을 보면 얘는 겹치는 놈을 찾을 거야. 자, 그러면 얘 K가 같은 걸 찾아야 되잖아. K가 누구예요? 1.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분모의 x 개수가 맞춰져 있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다행인 건 이 문제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어때? 다 2. 전부 다 2지. 이러면 편안하게 가는 거야. 자, 전부 다 2니까 이러면 그냥 K가 마이너스 1이다 해놓고 편안하게 가면 돼.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K 찾아볼 거야. 자,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건 K가 뭐야 그냥? 1이지. 그럼 틀렸고. 니은은 이렇게 되는데,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누구지?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k가 뭐가 돼? 마이너스 1. 그럼 니은 맞는 거고, 이것은 자, 얘도 똑같이 하면 되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뭐야? 2분의 1을 집어넣어.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 또 맞네.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이렇게 돼 있어. 얘도 똑같이 얘를 0으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k가 1. 그럼 얘도 이제 틀렸다. 뭐 얘기하면 되겠지. 자, 그럼 만약에 시험에 보너스로 미음 해가지고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해보자. 그냥 막 쓸게.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 그냥. 너무 소리였네. 그냥 뭐 대충 썼어. 자, 얘는 분모의 그 x 개수가 다르지. 요럴 때는 이제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런 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를 딱 보고 전부 다 2면 편안하게 갔었고 여기 좀 왔다 갔다 한다 싶으면 하나로 통일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요놈 때문에라도 요놈의 k를 갖다가 눈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인데 2니까 이렇게 2로 나눠져서 요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개수가 같은 놈은 편안하게 가면 되지만. 자, 그럼 얘도 이제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k가 마이너스 3분의 5인가? 이렇게 될 거고, 개수가 1인 걸로 맞춰준다면 3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돼서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돼. 내가 지금은 막 만들다 보니까 그냥 뭐 얼토당토 않는 숫자가 나오게 만들어놨는데 같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처럼 이제 개수가 똑같이 나와주면 땡큐. 그냥 편안하게 가면 돼. 2x 그대로 놓고 가면 되는데 분모의 개수가 왔다 갔다 한다 싶으면 개수를 전부 다 1인 것처럼 맞춰주면 되는데 그 맞춰주는 방법은 그 개수만큼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120번. 자, 0이 아닌 실수 K 어쩌고저쩌고 했고 자, 요놈의 그래프가 요거를 지나고 잠깐 점근선의 교점이 요거다 라고 한 거야. 이때 K를 구하래. 자, 일단 점근선의 교점 나왔거든. 뭐 거의 끝난 문제라고 봐야지. 자, 여기서 점근선 뽑아내자. 초인. 오케이. 요게 얘랑 같다는 얘기지. 예. 근데 1, 1 이미 같고 그러면 2a 플러스 1이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a가 2다 라는 거 알 수 있네. 자, 그러면 얘가 5,6이 되는 거고 그걸 대입하면 k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6은 4분의 k 더하기 5 4분의 k가 1 그럼 k는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너무 쉽네. 오케이, 넘기자. 자, 121번.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그게 이제 gx라는 놈이 됐어. 근데 이 gx도 당연히 유리함수일 텐데 요 놈의 점근선의 교점이 있는데 얘가 또 fx 위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봐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요 놈을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서 g가 누군지 알아내야겠지. 자, 평행이동 시키는 거 다 알지 우리. x에다가 x 플러스 2 넣고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y 자리에 y 마이너스 3 해도 되고 그냥 오른쪽에다가 더하기 3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g가 나올 거고 그럼 g의 점근선 뽑아낼 수 있는 거고 그 놈을 다시 저기다가 대입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자, 이렇게 할까? 귀찮지? 자, 방금 얘기한 게 하수. 자, 중수는 x 2번 하기 싫으니까 나 얘를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x를 한 번만 이동시켜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중수. 큰 차이 없는 중수. 자, 고수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저 저기 교점이 y는 x. 뭐로? 네? 한 1초만 생각해봐요. 민석 어떻게 하면 될까? 이미 옛날에 다 했던 거야 우리. 평행이동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바로 얘기할게. 자, 원을 평행이동 시킬 때 어떻게 했어 우리? 중심만 이동시켰었지. 네. 자, 얘는 누구만 하면 될까? 점근선의 교점만 평행이동 시키면 돼. 자, 그러면 요 놈의 점근선 뽑아내자. x는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y는 k 마이너스 4 미친놈이지? 자, y는 이렇게 보면 되니까 3인 거지. 자, 그러면 f의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4,3이었고 얘를 이동시키는 거야. 자, 요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지. 자, 그러면 x 2 빼주고 y는 3 더해주니까 얘가 누구냐면 g의 점근선의 교점이 된 거야. 얘가 누구 위에 있어? F 위에 있어.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지. 6은 마이너스 6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그러면 K는 6이다. 뭐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네. 뭐 하는 거야? K 값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평행이동 관련해서 이렇게 물론 이런 문제도 나와. 되게 쉬운 문제로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냥 뭐 얘를 뭐 x축을 얼마, y축을 얼마 이동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이런 거는 그냥 이동시키면 되게 편안하니까 그냥. 근데 조금 복잡한 놈을 막 이동시켰는데 마침 또 점근선의 교점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요 놈만 이동시키자. 뭐 생각하면 돼. 원 이동시킬 때랑 똑같은 거야. 꼭 이상한 거 찍지 말고. 자, 그 다음 갑자기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아까 이제 뭐 마플 뭐 안 풀어도 되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본인이 지금 당장 뭐 마플 풀 자신이 없다.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아서. 그러면 진짜 아무튼 우리 책만 풀 줄 알아도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마플 도저히 이제 못 해먹겠다 싶으면 달려만 졸라 파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항상 뭐 몇 명 그래 왔지. 시험 직전 되면 마플 못 풀고 달려만 하고 그랬잖아. 자, 그거라도 졸라 파야 돼.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내가 마플을 못 풀겠다 싶으면 너네는 계속 두 가지만 하는 거야. 우리 배운 거 복습을 마치 테스트 보듯이 하는 거랑 앞에 지금 월요일에 또 단련을 줄 건데 그 명제 쪽 단련을 졸라 하는 거랑 이 두 가지만 어쨌건 해갖고 오면 돼. 민석이 알았지? 옆에 친구도 한번 물어봐. 알았니? 본인이 누군지 아네? 자,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요 놈이 있는데, 자, 얘가 정의역이랑 치역이 같다 해놓고 뭐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일단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자. 자, 정의역이랑 치역이 똑같대. 자, 지금 우리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유리함수의 정의역이랑 치역은 어떻게 생겼었지? 누가 아닌 모든 실수? 뭐 이랬었지. 자, 정의역은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아니다. 치역은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아니다. 근데 정의역, 치역이 똑같대. 그럼 뭔 얘기일까? 꼭 원점이어야 될까? 마이너스? 자,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는 얘기는 누가 아닌에서 그 누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랑 y좌표가 같다는 얘기겠지. 이해됐지? x가 1이 아닌 y가 1이 아닌 이래야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 y좌표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뽑아내보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1 y는 a분의 b인데 이렇게 둘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오케이? 자, 그러면 b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일단 b 하나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이 점근선의 교점이 요거 위에 있대. 그럼 이제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점근선의 교점이 다 마이너스 a분의 1이야. 요거야.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a분의 1은 마이너스 a분의 2 더하기 3이다가 될 거고
얘를 2항을 시키면 a분의 1이 3이다. 그러면 a는 3분의 1이다가 되겠지. 이래놓고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 쉽네. 자,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는 의미를 저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저게 파악되면 너무 쉬운 문제지. 근데 이제 저걸 파악 못하면 시험 보면서 아씨 뭐 이러고 있을 거라고. 자, 그러지 말고 이런 자잘한 것들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이번 시험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면 뭐가 돼 다. 자, 그 다음에 123번. 자, 요거 조금 특이한데 이건 이제 빨간 문제야, 빨간 문제. 자, 요 놈의 정의역을 A, 치역을 B라고 할 거야. 자, 그런데 A에서 B를 뺐더니 5만 남았고 B에서 A를 뺐더니 3만 남았어. 그러고 이제 뭐 2,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어쩌고저쩌고. 자, 일단 정의역이든 치역이든 누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했잖아. 근데 정의역에서 치역을 뺐더니 5만 남았다는 거야. 그럼 저 5의 주인공, 아니 5는 누굴까? 치역? 그냥? 치역에서 5만 아니면 치역에 5만. 그런 거겠지. 자,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봐볼 거야. 자, 이거는 만약에 정의역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고,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다고 해볼게. 자, 그랬을 때 정의역이 만약에 뭐 x가 뭐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해보자. 그리고 치역은 y가 4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 자, 그러면 얘는 1, 3, 4, 5가 될 거야. 얘는 1, 2, 3, 5가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정의역에서 치역을 한번 빼볼게. 누가 남는지 봐보자. 자, 여기에서 치역이랑 겹치는 거 다 뺄 거야. 1 빼고 3 빼고 5 뺐어. 그럼 누가 남아? 4가 남아. 그 다음에 치역에서 정의역을 빼보면, 자, 여기에서 겹치는 거 빼. 1 빼고 3 빼고 5 뺐어. 누가 남아? 2가 남아. 즉, 자,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고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는 거지. 자, 이걸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 정의역이 x가 m이 아니다, 치역은 y가 m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자, 정의역에서 치역을 빼고 치역에서 정의역을 뺐어. 자, 바로 떠오르면 땡큐인데 안 떠올라도 이 정도 생각은 들지 않냐? mn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들지. 눈치상. 그러니까 처음엔 안 알려줬다고 해도,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다고 해도 요 정도로 나왔으면, 요 정도까지 나왔으면 5랑 3이 대충 그 점근선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거기까지는 들어야 되고, 안 들면 지금부터 하면 돼, 그 생각을. 자, 그러면 m 아니면 n이 올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의역에 m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뺐을 때 남아있을까 그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n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걸 외우진 말고 느낌은 돼. 방금 내가 얘기한 걸 기억하면 돼. 정의역에는 원래 m이 없어. 근데 거기서 치역을 뺐다고 m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놈이 올 것이다. 혼자 생각을 하면 되고, 얘도 뭐 마찬가지. 자, 그러면 얘는 치역에 관련된 거겠지. 이거를 보고 치역이 요거구나를 알 수 있고, 얘를 보면 정의역이 요거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점근선을 한번 뽑아보면 x 이꼴 뭐야? 마이너스 c고
y는 a가 되겠지. 자, 근데 얘가 누가 돼야 되냐면 정의역이 누가 아니요? 3이 아니요. 그러면 c가 마이너스 3이다. 그 다음에 y가 5가 아니에요. 그래서 a는 5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1 대입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11은 2 빼기 3. 그 다음에 10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곱하면 10 더하기 b가 11. 그러면 b가 1.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더하라면 다 더하면 3인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제 특이한 표현이고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야. 마플에도 있는 문제고. 자, 안 나올 확률이 높지. 뭐 이런 딱 하나밖에 없어 이게. 근데 어쨌건 만약에 나오면 바로 이제 이 생각을 하라고. 정의역에는 애초에 M이 없다 이 생각만 하면 돼. 오늘 일단 최소한 130번까지는 할 거야. 어제 월수금반에 130번까지. 그리고 어제 월수금반에도 좀 물어봤어. 이렇게 영상이 힘드냐. 그러니까 다들 조금 힘들대. 그래서 아 이번 주말에는 그러니까 내가 영상을 좀 이렇게 또 계속 더 하는 게 성남여고랑 성남고가 8일에 시작하니까 웬만하면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는 진도를 끝내주고 싶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진도를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영상 숙제를 이번 주말에 좀 빼주면 조금 더 늦게 끝나겠지 진도가. 그래서 약간 마음이 약해졌었어. 막 아 조금 힘들어요 막 이러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약해지면 안 돼 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방금 너네한테도 물어봤는데 조금 힘들어요 하면 내가 좀 마음이 약해질 텐데 아예 뭐 안 듣고 이런 걸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것 같아. 자, 파이팅을 해보자. 이제 힘든 건 아는데 그렇다고 주말에 뭐 니네가 다른 거 뭐 공부를 졸라 열심히 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잖아 보면. 초인이 어때? 아 해? 그럼 딴 거 하느라고 수학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수학도 하고 다른 것도 하죠. 오케이. 수학을 좀 더 해야 돼. 그 미국 하버드 대학교라고 알지? 하버드 다니는 대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뭐 조사가 있어.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냐? 뭐 얘기했을 것 같아? 영어랑 수학. 그러니까 걔네한테 영어는 그냥 국어지. 그래서 우리는 국영수인 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뭐 괜히 이제 공부하기 싫을 때 갑자기 막 그런 생각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교육제도고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 애들은 수학 되게 쉽다던데 우리만 어쩌고 이런 생각하는데 미국 애들도 대학 가려면 수학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똑같아. 자, 124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놈의 정의역이 조금 특이하네. 그냥 간단하게 쓸게.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때 치역을 찾고 최대값도 한번 찾아보라는 문제야. 자, 일단 지금까지 우리는 유리함수의 정의역하면 누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만 했었지. 근데 약간 특이하게 생겼네.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끊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2차 함수 아무 말도 안 하면 정의역이 모든 실수겠지. 근데 우리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할 때 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냥 정의역을 끊어놓은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쟤도 누군가 비어있는 놈은 있긴 있을 텐데 그냥 중간에 끊어놓은 느낌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자 이런 거 할 때
그래프 그렸지? 얘도 그래프 그려줘야 돼. 자, 그래서 바로 점근선부터 찾자. 블루님. 1 마이너스 2 좋아. 그 다음에 자 K 구하려면 위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1을. 그러면 K는 2 양수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 여기가 X가 1 그 다음에 K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다. 자, 그 다음에 정이 여기 저놈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뭐 x 범위 체크한다고만 생각하면 되겠지. 자, 마이너스 1, 얘가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치면 1은 여기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요거. 쭉 계속 가고 있는 요놈을 얘기하는 거. 오른쪽에서는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2가 요쯤 있다고 치면 요거 얘기하는 거지 이제. 자, 이 빨간 놈만 그래프인 거야. 이제 함수인 거야. 자, 이때 치역을 찾아야 되는데 치역은 위아래 범위를 보면 되는 거지. 자, 느껴보자. 자, 요 아래쪽 먼저 보면 아래쪽. 자, 여기. 이쪽 전부 다 지나가고 있지? 이게 전부 다 치역이 될 거야. 그럼 여기는 일단 써본다면 F-1이 될 거고 이것보다 작은 놈들은 다 치역인 거지. 그 다음에 위쪽 보면 얘랑 이 사이가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물결로 해놨다는 건 이 점근선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쪽은 F2가 될 거고 얘는 Y 이퀄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요 사이랑 요 아래가 치역이 되겠네. 너무 쉽네. 자 F2 구하자. 2 얼른 집어넣어봐. 1분의 0이네. F-1 찾아보자. 마이너스 2분의 6. 그럼 마이너스 2분의. 자 그럼 느낌 왔지? 자 치역 간단하게 써보면 자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좋아. 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요게 치역이 될 거고 최대값은 뭐야? 0. 그렇지. 최대값은 0이다. 아 되겠네. 재밌고. 자 그다음에 125번.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네. 응? 어디? F 마이너스 1 이거? 예. F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되겠지. 자 125번 1번 보면 자, 요놈이 2,1을 지나고 요놈에 대한 대칭이다. 자, 대칭 나왔네, 대칭. 자, 지금 요놈에 대한 대칭이래. 자, 점이요, 선이요? 점이지. 그럼 이 점이 누구? 점근선의 교점이 된다는 거지. 끝났네. 자, 여기서 또 뽑아내자.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y는 3 될 거야. 자 그럼 요게 요거란 얘기잖아. 그럼 a가 뭐야? 2, c는 3. 그 다음에 2,1 대입해주면 되는 거지. 1은 바로 쓰면 2 더하기 a 2니까 4. 그 다음에 6 더하기 b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6 더하기 b가 4.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더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뭐야? 3.
자, 그래서 대칭은 알면 그냥 뭐 너무 쉬운 문제야. 모르면 뭐 답답하고. 자, 요 놈이 1,3을 지나고 요거 나왔어요. 요거. 얘랑 얘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이번에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 나온 거지. 자, 그러면 직선에 대한 대칭 하면 어디를 지나야 돼? 직선 교점. 뭐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고 또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었지. 봤더니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 됐으니까 그건 충족시켰고 그럼 얘네가 둘 다 어디를 지나야 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있어.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내서 대입한다고 해도 되고. 근데 얘는 지금 문자가 하나도 없지. 자, 점근선의 교점을 둘 다 지나니까 요 놈을 연립하면 그게 점근선의 교점이겠네. 그래서 얘를 연립해 보자. 자, 그러면 x 플러스 10이랑 요게 같아. 그럼 2x가 마이너스 8, x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y는 6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점근선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또 뽑아내면 x는 마이너스 c, y는 a가 될 거야. 요게 이제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c가 4고 a가 6, 그 다음에 1,3 대입하자. 3은 1 더하기 c, 그 다음에 a 6 더하기 b 15. b는 9인가?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는 19. 계산 틀린 거 없지? 오케이. 고. 자, 그 다음에 5개만 더 하면 되네. 지금 몇 분이야? 1시 50분. 조금 더 할까? 뭐라고? 자, 126번. 아, 요거 재밌는 문제. 요거 하고 이제 잠깐 쉬어야 돼. 이제 멘탈이 조금 나갈 수 있어. 아,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사실. 자, 요런 게 있고. 자, 요게 있고. 얘가 y축 대칭일 때 fp를 구하라. 자, 절대값 나온 김에 그 얘기를 좀 하면 그 마플에 있는 절대값 문제 뒤에 있는 거 알지? 그거 우리 정말 다 배운 거거든. 그러니까 굳이 하나 안 배웠다고 치면 내가 지금 미리 약간 잠깐 얘기를 할게.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면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거 배웠다고 우리. 근데 이제 그때는 부등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최소값 같은 걸 물어볼 수가 있어. 근데 얘가 1이고 얘가 2잖아. 그럼 1이든 2든 둘 중에 하나 대입하면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절대값이 3개다. 홀수개다.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때가 최소값이다.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간격 같은 건 상관이 없어. 홀수개냐 짝수개냐가 중요한 거고 짝수개면 가운데 있는 두 개 중에 한 거는 홀수개면 진짜 딱 가운데 하나를 대입하면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얘랑 이거라고 쳐보자.
얘랑 얘랑 만난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는 뭐 어딘가를 지나는 놈이 되겠지. 그러면 뭐 이렇게 기울기가 커질 때 만나고 작을 때는 이제 얘보다 평행한 것보다 더 작아지면 만나고 뭐 이런 것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다 했던 거야. 전부 다 했던 건데 전부 다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일단 단려에다가는 집어넣을 생각이고 요것만 따로 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또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절대값 부분이 되게 애매한 존재긴 해.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는 애매한 존재긴 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부등식 때 이런 절대값이 나오니까 그때 다 해버린 건데 이제 보니까 또 나왔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게 시험에 나올까 싶긴 했는데 또 어쨌건 이런 책들에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로 올림포스라는 책에는 저게 없어. 근데 또 마플에는 있고 해서 또 이제 혹시 모르니까 살짝 이제 올려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126번 한번 봐보자. 자 느껴보자. 어쨌건 유리함수야. 근데 절대값을 씌웠고 y축 대칭이래. 자 유리함수가 혼자서 y축 대칭일 수 있을까? 네. 옹이 항상 1초를 더 생각해야 돼. 이게 y축 대칭일 수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고 대칭이 되는 게 아니지. y축에 대한 대칭이면 이렇게 됐을 때 똑같아야 되잖아. 아니지 이건. 아니야. 그리고 선에 대한 대칭은 요거랑 요거밖에 없다 그랬어.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럼 얘가 스스로 y축 대칭일 수는 없어. 근데 우리 절대값을 씌우면 x축 밑에 있는 걸 꺾어 올리지. 자 결론부터 얘기해볼게. 지금 y축 대칭이 된다는 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x축, y축이 있고 그래프가 요랬는데 얘를 꺾어 올려가지고 요런 모양이 돼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만약에 x축,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점근선이 요랬다고 해볼게. 그러면 그래프가 뭐 요럴 거야. 이걸 절대값 씌워서 꺾어 올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이건 y축 대칭 아니지. 그러니까 y축 대칭이 명확하게 되려면 딱 이 모양일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 말은 점근선의 교점이 애초에 0,0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자 절대값을 씌워서 y축 대칭이 되려면 절대값 속에 있는 놈이 요 놈의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알았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절대값은 머릿속에서 지워도 괜찮아. 절대값을 씌우고 나서 y축 대칭이 되려면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점근선의 교점이 0,0이면 된다 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졌고. 그러면 이제 저 안에 있는 새끼가 어떤 놈일까가 궁금한 거지. 얘는 뭘까? 저거 그냥 A 평행이동. 그렇지. 평행이동한 거지. 평행이동.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자, 내가 이렇게 그냥 하나 써버릴게. y = fx가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우리 본 적 있지 다 이런 거. 뭘 의미하는 거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자, 요거까지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추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제 요런 모양 나오면 이건 평행이동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자, 자주 나오진 않았지.
근데 2학년부터는 자주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 막 있는데 이게 2, 3학년 때는 되게 자주 나오는 것들을 너네 하나씩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아니 그냥 갑자기 누군가는 난 지금 당장이 문제인데요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네. 왜? 근데요. 나 너라고 안 했는데. 아니 저 초등학교 근데 초인이의 눈빛을 보고 내가 멘트를 한 건 맞아. 아니에요. 아, 근데 초인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아니 초인이 지금 미래를 위해 달리고 있어 지금. 다른 과목 공부한다면 수학 버리고. 네. 자 보자. 자 아무튼 이제 평행이동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저놈은 자 이렇게 생기는 놈은 원래는 y는 써야 되는데 그냥 냅뒀어 내가. fx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2분의 a만큼 이동을 시킨 놈이다 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fx가 이건데 자 요놈의 점근선을 찾아보면 x는 6, y는 p야.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까지를 써본다면 6,p가 될 거고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 y축 방향으로 2분의 a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0,0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 이동을 시켜볼게. 자 6에다가 a 빼주고 b에다가 2분의 a 더해주고가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요놈도 0, 요놈도 0. a는 생각 1초, 2초 해가 1초 너무 빨리. 자 그러면 b 더하기 3이 0이니까 p는 마이너스 3이다를 알게 된 거네. 뭐 해야 되냐 이제? fb를 구하래 이제. 자 그러면 fx를 아예 좀 써보자. x-6분의 6 빼기 3인데 f-3 구하라고 한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6 빼기 3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1이면 요게 답이 되겠지. 오케이? 재밌네. 자 요거 찍고 잠깐 쉬었다가 네 문제 더 할게. 반장 요거 찍었지? 네. 자 127번. 자 4개만 나오면 돼. 4개만. 자 x분의 k 그러니까 기본형이지. 기본형이 있고 k는 양수래. 자 이래 놓고 얘랑 요놈의 두 교점이 있는데 AB의 길이가 이거다 라고 한 거야. 자, 딱 느껴지는 게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자, 자. 왜? 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옆에 있다 보니까 옆으로 보게 된 거야. 째려본 거 아니고. 자, 기침했다고 본 건 아니고. 자, 교점 AB, 아무튼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루트 2가 들어가 있네.
의심을 한번 해봐야지. 1대1대 루트 2.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야. 45도짜리인 거지. 자, 그것을 이용을 하면, 그러니까 이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있을 거고, 좀 극단적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해보자고. 자, 그러면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인 이런 놈이 이제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자, 기울기가 1짜리니까 이제 6루트이면 6칸 차이겠구나. 뭐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이걸 딱 보고 해야 될 게 6칸 차이가 나나 보다. 이 생각을 이제 해줘야 되고. 자, 이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풀어볼 거야. 무식하게도 한번 풀어볼 거고, 이따가 하수도 이제 한번 해볼 거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볼게. 얘를 그러면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쨌건 문자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놈을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 B라는 거를 어떻게 쓸까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B를. 좋아. 오늘 좀 좋아. 자, 민석. A가 요거야. B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봐. 그다음에 혹시 나한테 질문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은 빨리 예상을 좀 하고 있어봐. 생각을 하고 있어봐. 자, A가 저거야. 그럼 B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똑같이? 어떻게? B, 이렇게? 그거 말고. 물론 그렇게도 쓸 수 있어. 근데 문자 개수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써봐야 돼. 왜 웃어? 안 째려봤어. 자, 민석이가 토스 해봐. 누구한테 시킬까? 답은 정해졌나? 저도 또 사람이에요? 뭘 받자마자 하려고 그래. 아, 이상한. 웅이 토스 한다고 뭐 이런 짓거리 하고 있지 말고. 자, 뭐 답 나올 사람이 없어 보이니까 내가 대신 해볼게. 자, B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거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 6칸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6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6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또 하나. 그렇지.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놈에 대한 대칭이지. A, B가. 자,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옆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 B라는 놈을 갖다가, 자, 첫 번째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A랑 요거 대칭이다. 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우리 역함수 배우면서도 이런 걸 했었다고. 자, 그러면 얘는 B를 뭐라고 할 수 있냐? X, Y만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할 수 있냐면 6칸 차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A 좌표는 6개가 늘어나는 것이고 Y 좌표는 밑으로 떨어져야 되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이래놓고 같다 해버리면 뭐가 나오겠네 이제.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A 플러스 6이 같아야 돼. 그러면 2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것도 해보자. 맞는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6 4
아, 이게 A지, A. 2가 아니고 A지, A.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맞게 나오는 거지. 자, 이래서 이제 A 값을 알아냈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K 값 구하래. 자, 그러면 K 값 구하는 것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되면 점 A의 좌표를 한번 써볼까? 자, 마이너스 2, 잠깐만. 아, 뭔가가 이상한데?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안 되는데?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양수? 잠깐만 타임 10초만 우리 생각을 좀 해보자. A,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맞고 이거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게 맞고 그다음에 6루트이니까 6칸 차이인 게 맞고 아, 이거는 문제 오류다. 문제 오류. 미안, 내가 문제를 수정하면서 좀 오류가 생겼어. 뭐냐면 왜 오류가 됐냐면 자, 여기 봐봐. 여기랑 여기를 봐봐. 그럼 요 길이가 2루트 2밖에 안 되지. 근데 AB가 6루트 2가 나올 수가 없네. 그치. 자, 일단은 이대로 그냥 풀게. 자, 그 대신 요거는 내가 이제 수정을 좀 할게. 오류 있어, 오류. 근데 이제 느낌은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요것만 한 뭐 마이너스 x 더하기 8 뭐 이런 식으로만 바꾸면 돼. 그냥 바꿔서 할까? 8로 가자. 8로. 아, 어제는 이걸 내가 눈치를 못 챘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그러면 지금 x좌표끼리 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8이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a 더하기 6이랑 같아야 돼. 자, 그러면 2a가 2니까 a가 1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보면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맞는 거지. 이제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A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면 1,7이 나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1,7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K가 7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 기본형이니까 X좌표랑 Y좌표를 곱하면 K다 뭐 이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결론은 K는 7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 자, 이렇게가 가능하고, 자, 또는 이제 그림 안 그리고 무식하게 푸는 방법도 한번 해볼게. 그냥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사실. 자, 그냥 식으로만 해결을 해보면, 얘랑 요 놈의 교점이란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연립하는 거지. 자, 그러면 교점 사이의 거리 요거야. 자, 그럼 연립을 해버리면 x분의 k가 요거다가 될 거고 양변에 x를 곱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넘기면 요게 될 거야. 자, 이때 우리가
이 6칸이라는 걸 캐치를 하면 여기 두 근의 차가 6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우리 두 근의 차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한다면 절대값 1분의 루트 2 이건가? 자, 요게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얘 양변 제곱하면 64 빼기 4K가 36이다. 4K가 얼마야? 28인가? 그래서 K는 7이다. 이렇게도 이제 구할 수는 있어. 자, 그래서 이 문제만 놓고 보면야 뭐 이게 더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 그림 안 그려도 되고. 근데 우리 이 그림을 좀 잘 기억해야 될 게 이런 점이 나오면 이게 y x에 대한 대칭. 이게 기본형이 아니었다면 어쨌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다. 이 두 점이. 이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6칸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오케이? 어제는 이걸 캐치 못했는데. 다음에 128번. 자, 얘도 기본형이고 자, x가 0보다 클 때만 할 거래. 오른쪽만 한다는 것이고 자, 요 위에 점 P가 있고 그리고 요놈 사이의 거리가 5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 자, 딱 봐도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같은 느낌이네. 자, 얘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자, x가 0보다 클 때만 할 거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점 P가 어딘가에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x면 이런 직선이 될 거고 그때 거리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수직인 거리가 될 거고 얘를 B라고 해보자.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냥 하면 되는 거네 일단. 자, 그럼 여기에서 사실 또 두 가지로 갈릴 수 있는데 나는 일단 이렇게 한번 가고 P가 A, B긴 한데 A, A분의 4다 뭐 이래도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얘가 B라는 것도 일단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어 보자. 자, 이랬을 때 이제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자,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A, A분의 4에서 x 플러스 y는 0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지. 자, 요 d를 구해보면 루트 1 더하기 1에다가 집어넣으면 요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5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값 a 플러스 a분의 4가 5 루트 2다가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뭐 할까? 제곱. 왜? 제곱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렇지, 좋아. 자, 지금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거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야. 뭐냐면 루트가 있으니까 그냥 양면 제곱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는 절대값이니까 그냥 요 놈이 푸마 오르트이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가만 봤더니 뭘 물어봤는지를 봤더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어본 거거든. 그럼 뭔가 제곱이 나와야 좋겠지. 그래서 제곱을 좀 해볼 거야. 제곱을 해보면 자, 얘를 이렇게 써볼게. 요놈 더하기 요놈 더하기 2 요놈은 50이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약분되네. 그러면서 이게 b제곱인 거 보이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얘만 넘기면 끝나는 거네 이제.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0 빼기 8이니까 42다. 이렇게 이제 구해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그냥 a, b로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가 나올 텐데 2ab가 약분된다는 사실이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이해됐지? 그래서 뭐 이렇게 바꿔서 하든 이렇게 가든 상관은 없는데 A, B를 곱했을 때 약분된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제 그때부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유리함수는 분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역수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자, 역수관계 하면 우리 뭐 좋아해? 산술기하 좋아하지.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뒤에 이제 산술기와 관련된 것들이 몇 개가 있을 거고, 참고로 얘기를 하면 우리 명제 단원에서 단려에도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어. 이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요놈의 최소값 구해라 뭐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걸 전개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a-1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얘를 하나로 보고 이렇게 저렇게 전개해라 이런 거 있었지. 자, 이게 원래 내가 좋아하는 문제인데 원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유리함수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유리함수지 이거 지금 보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래서 원래 이게 유리함수에서 나오는 그런 식이었어. 근데 요걸 이렇게 바꿔서 한다는 게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발견한 후로는 이제 항상 명제 얘기할 때 요걸 내가 이제 집어넣는 거야. 자, 그래서 유리함수에는 이렇게 역수관계를 이용하는 산술기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제 일단 알고 있자 우리. 자, 그 다음에는 129번. 자, 느껴보자. 이걸 잡았구나. 자, 이렇게 돼 있고 K는 마이너스네. 일단 마이너스로만 써놓게. 자, 이래 놓고 자, X축과 그러니까 X 절편이 A고 Y 절편이 B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이 C다. 그랬는데 요거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이거 못 써먹어야 돼. 기울기가 그만 틀어. 잡았어? 네. 아, 그럼 뭐 초인이한테 선물로 줍니다. 자,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기울기 갖다 써먹어야겠지. 자, 그러면 사실 그림 안 그려봐도 되기는. 왜냐면 x절편은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y절편은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점근선의 교점을 입고할 줄 알고 하니까 그냥 안 그려도 되지만 우리는 그래프를 항상 좀 그릴 수 있다면 습관화를 해야 되니까 좀 그려볼게. 자, x축, y축이 필요해서 x축, y축도 좀 표현을 해보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2 그다음에 여기가 1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음수라 그랬거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지. 자, 그러면 A가 X절편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A가 될 거고 요게 B가 될 거고 얘가 C가 되는 거고 요렇게 일직선이다 가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림도 그려서 확인도 해봤고 그럼 좌표 찾아야 되지. 자, C는 바로 나온다. 2,1이지. 자,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이제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x-2분의 k 플러스 1이 0. 근데 바로 그냥 이렇게 쓸게.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k. 그러면 x는 2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지. 2 마이너스 k, 0이 될 거고 얘는
이제 x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뭐 요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이다가 되는 거지 이제. 자 이래놓고 기울기 같다를 써먹을 거고 근데 점을 봤더니 C만 문자가 없으니까 C 두 번 써버리면 되겠지. 자 그러면 AC의 기울기랑 BC의 기울기가 같다 해버리면 될 거고. 자 AC 기울기 보면 자 여기에서 이걸 빼버릴게. 그럼 2가 날아가고 K 분의 1 될 거고. BC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저걸 빼버릴게. 그러면 2분의 1 날아가면서 2분의 K 즉 4분의 K가 되는 거지. 이렇게 갖다 해버리면 되는 거네. 그러면 K제곱이 4 근데 K 음수라 그랬으니까 K는 마이너스 2다. K가 맞는 건가?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거 세 점이 한 직선에 위에 있다. 기울기 갖다 써먹는 거. 그래서 옛날에 배운 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어느 정도. 꼭.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니까 이거 여기에서 뭘 또 떠올릴 수가 있지? 그림 설명이. 내가 어제는 풀이해주면서 이걸 못 떠올렸는데 지금 갑자기 눈에 왔어. 이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초잉 이제 잘 보이지? 아 기울기가 아닌데. 이러겠지? 아 오와. 대칭이지 대칭. 어씨 너무 좋네. 자, 봐봐. 1 y좌표 보면 1, 0 이게 y좌표 2가 돼야 돼. 오. 그리고 x좌표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k만큼 했거든. 그럼 1로 갈 때 k 더하면 된다. 그럼 2에서 k를 더했을 때 0 되니까 k가 마이너스 2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오. 오케이? 오. 재밌지? 네,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렇게. 찍었지? 자, 그 다음 오늘 마지막. 지금 몇 분이야? 2시 30분. 와. 2시 이거? 30분 예뻐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공통수학 2는 잘못 만들었어. 너무 많아 할 게. 할 게 너무 많아 정말. 너무 많아. 게다가 동광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는 늦게 봤는데 기말고사는 그래도 좀 빨리 보는 편이거든. 동광은 미쳤어. 성일고는 지난번에 시험을 빨리 보긴 했는데 집합을 안 봤단 말이야. 걔네도 미쳤다. 집합부터 끝까지 다 해. 이거 어떻게 하면? 자, 130번 봐보자. 자, 이렇게 돼 있고 A는 뭐 1보다 크대. 자, 이래 놓고 어쩌고저쩌고 또 X절편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 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고 또 점근선의 교점이 C래.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번에는 뭔 넓이 어쩌고가 나왔거든. 이거는 더더욱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자, 일단 또 X축 Y축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이 x 이퀄 a인데 a가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잘못 그렸네 그때 그림을. 마이너스. 여기가 a, 여기가
양수니까 요렇게 생긴 거야 지금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상황이 될 거고. 자, 이때 x절편을 a, 여기가 a, y절편을 b.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의 교점이 c. 자, 이래놓고 지금 어떤 사각형을 얘기했냐면 O, B, C, A. 자, 요 놈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자, 얘는 일단 첫 번째로 사선식 쓸 수 있어. 신발끈 공식 쓸 수 있어. 사각형이어도. 지금 대충만 확인해 보면 OBCA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0, 0, 뭐 B, B, C, C, A, A, 0, 0 해놓고 슉슉슉슉슉슉슉 해서 구할 수 있어. 일단 이렇게도 가능한 거고. 근데 이제 유리함수에서 또 이런 넓이 관련된 얘기가 또 자주 나와. 넓이나 둘레 같은 게. 왜냐하면 점근선 두 개랑 X축, Y축을 하다 보면 사각형이 생기지. 이런 직사각형이 생기다 보니까 이 넓이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사선식 안 쓰고 요 세 개를 더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 지금부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좌표 같은 걸 알아야겠지.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x절편부터 한번 구해보자. 자, x절편 y가 0이야. 그러면 4 넘긴다고 생각하면 요게 4가 될 거고. 그러면 x-a가 1이 되는 거니까 x가 a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럼 여기가 한 칸인 게 딱 보이는 거지. 여기가 한 칸인 게. 그 다음에 y절편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3 빼기 4 뭐 이런 놈이 이제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 0컴마에다가 마이너스 4가 마침 여기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a분의 4만큼 뺐다라고 한번 써보면 요 길이가 a분의 4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래놓고 저 직사각형 가로 세로까지 한번 구해보면 이 가로는 a가 될 거고 세로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따로 다시 한번 그려보자 이제.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길이들을 다 써볼 건데, 자, 여기가 딱 a,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는 4, 여기는 a분의 4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넓이 다 구할 수 있지. 자, 일단 가운데 있는 사각형 넓이는 4a가 될 거고, 자, 요 놈은 2분의 1 a, a분의 4지. 약분되면서 2가 될 거고, 요쪽은 2분의 1, 4, 1이니까 2가 딱 될 거야. 자, 그럼 결국 4a 더하기 4인데 넓이가 뭐래? 24? 그럼 a는 5가 되니? 그럼 뭘 구하라고 했냐?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 하고 이제 이렇게 끝이 나겠네. 자,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이제 요쪽 넓이 뭐 이런 거가 꼭 나와. 밑에 문제도 넓이 뭐 이런 걸 거야.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어쩌고 막 돼 있지. 이런 넓이가 또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넓이 관련된 것들도 쭈루룩 있을 거고, 지금 내 계획은 내가 이따가 퇴근을 했다가 애기를 잠을 재우고 다시 출근을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릴 것 같아 왠지. 그래서 유리함수를 다 끝내버리고 영상으로, 그 다음에 그 아까 절대값 그 부분 이랑 또 내가 실수로 빼뜨린 게 또 있어. 뭐가 있냐면 그 함수의 개수인데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 관련된 함수의 개수가 또 있거든. 그거 한 뭐 2문제 정도만 해서 좀 올려놓을게.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책도 좀 프린트 만들어서 파일로 보내줄 거니까 주말 동안 그거 보고 열심히 듣고 오면 돼. 마플 풀기 싫은 사람은 눈을 깔고 있지 말고, 자, 마플 풀기 싫은 사람은 우리 책만 졸라게 해도 충분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냥
달려만 졸라 커. 풀고 싶은 사람은 풀어도 돼. 그래서 다 풀고 싶냐 짝수만 풀 거냐 안 풀 거냐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이따 나한테 얘기해 주면 돼. 찍자.